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읽어보시면 한번 그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렇게 상수역하고 의리역하고 도서역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공부의 역량이나 기회나 이런 게 좀 생기시면 저는 세상에 이렇게 한번 와서 이렇게 살다 가면서 여러 가지 학문 체계, 학술 체계들이 있겠지만 꼭 접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그 학문 중에 이제 명리, 그렇죠? 그리고 주역도 또한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물론 시대는 한 3,0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상황, 그 시대 상황하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지금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그래서 같이 이제 육교 공부 하시고 나서 주역 공부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왜 순서를 명리, 육효, 주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주역은 사실 큰 학문이에요. 인간의 본연이나 본질이나 자연의 변화 법칙이나 큰 걸 먼저 해놓으면 작은 게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명리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육효 공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젊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시간도 그렇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깊이를 이렇게 느끼기는 젊은 나이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륜도 좀 쌓이고 경험도 있고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 얘기가 이랬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주역을 딱 처음 접하고 이런 육효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찾아보고 이랬던 게 딱 대학교 1학년 지나고 방학 때였거든요. 겨울 명리 다 그런 때. 근데 저희 큰딸이 그 34살인데 아니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하다가 주역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주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살아가는 환경이나 가치관이나 관심권이 다른 거예요. 제 유전자를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바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어떤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있어서 겸사겸사 명리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쓰는 뇌 구조도 조금 달라요. 명리가 운해를 좀 쓴다라고 하면 약간 좌뇌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쭉 주변에 제가 뭐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들 보면 이걸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시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명식이나 명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그 반대의 그런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 인성을 쓰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소화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현실의 학문에 접하는 그런 인성을 쓰는 구조하고 정인들이 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쪽이 편인의 학문이라고 하니까, 근데 편인의 학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는 거지, 쓰는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면 이게 한동안은 머리에서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요, 진짜로. 저도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주역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육효나 이런 거 할 때는 육효에 맞는 어떤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 시각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시고 또 명리 공부하실 때는 또 그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그 나중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까 자인진 오신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명리도 육회에는 6개가 붙는단 말이에요. 지지가.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이 안 붙는 거를 또 복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을 다 채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드러나서 딱 메인 정궤에서 본궤에서 찾는 거는 이렇게 6개예요. 6개인데 명리는 기본적으로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 네, 4개가 있고 대세움까지 합치면 그것도 6개가 작용을 하는 거죠.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명리에서는 이거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합이나 회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 육회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어때요? 이 시기, 그거를 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참아야 된다, 해도 된다, 그럼 돈을 벌겠다, 언제 버는 거냐, 망하겠다, 언제 망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형충이나, 그러니까 특히 형이나, 그러니까 그 충이나 합이나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명리에서도 지지 글자, 내가 연, 월, 일, 시, 지에 또 아니면 천간으로는 명린 천간까지 쓰니까 생극이나 형충해합에 따라서 어떤 그 희기가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쓰는 거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오가 들어오는 때에 오가 들어오는 때에 뭔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오가 오는 거는 월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렇죠? 년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가까이는 근사, 아주 그 가까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근점에 대해서는 그 5일 말날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산의 사이즈에 따라서 원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달 올해 내는 아직 5월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뭔가 이렇게 월로 걸리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렇게 될 일이다 라고 하면 5가 그게 내년 5월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멀더라고 하면 5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숙달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를 확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명리에서도 내가 뭐 자일의 축시다 아니면 이렇게 축월의 자일이다, 축월의 자일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 월, 일간 대비 지지로 오는 오화의 어떤 십성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성은 십성대로 반응을 하고 에너지 작용력은 작용력대로 이렇게 합이 있으면 오를 충하거나 미를 충하는 때 이 합의 작용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합이 될 거, 언제 합의 상황이 벌어질 거냐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럼 그럴 때는 운에서 올 때요. 5년이나 5월이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이 집이 사고 팔리는 거, 연애가 이루어지는 거, 이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어디도 들어온다? 명리에도 들어와요. 명리에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떤 시기를, 한 시기를 딱 확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기 아니면 어느 시기. 예.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내년은 좋다. 아니면 몇 년은 좋다. 언제 돼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승진이 되겠는지, 어느 때에 집이 팔리겠는지, 어느 때에 결혼을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 언제 이혼을 할 수 있겠는지. 그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마다 그런 부분들이, 바램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크로스 책이 됩니다. 명리에서도 이때쯤이겠다, 이때다, 확정이 될 수 있고 이때쯤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명리의 영역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집합. 육회에서 나와진 어떤 상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 집합이죠. 어떤 때는 이게 교집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상이 잡히는 게 비교적 명확하고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로 보면 아니, 거의 제가 한 7할 내지 8할 정도는 같이 갑니다. 이 사람이 큰 운이 안 좋은데 돈 버는 운이나 좋은 괴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흐름 내에서 나와요. 흐름 내에 나와서. 아니, 그거는 실제,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시면, 그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한 20, 30%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사안이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난 시간하고 연관된 부분이지만, 어떤 이게 자리매김하는 어떤 영역들이 좀 다른데 어떤 시기적인 부분, 시점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확정 내지는 추정 이런 게 조금 가능하다. 더 명확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 시간에도 이제 다른 여타의 그러한 학문 체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뭐 유김도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구성도 이제 이어서 이제 하는데, 구성도 이렇게 점학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큰 메인이 이렇게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반이 이렇게 유김 같은 경우는 720과거든요. 그러니까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본명이라든지, 뭐 이런 행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해서 또 추가적인 부수적인 변화 현상이 생기지만, 명리는 기본 원판이 51만 8,400가지예요. 근데, 육효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에 따라가지고, 경우의 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여타학문들은 기본 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틀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 같은 경우 점학으로 할 때는 이제 일시반을 주로 쓰는데요. 일시반, 그렇죠? 시간이가 지금 신시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신시에 이렇게 축일의 신시반, 일시반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일시반. 그러면 요 일시반이 생기는 거는 우리나라에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구성반을 띄워도 축일의 신시반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궁금한 것들은 다 다르겠지. 뭐 재물이 궁금하고, 여행이 궁금하고, 문서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거는 요 판이 이렇게 어떤 고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육효는 조금 다르죠. 어떤 경우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 참 이거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명리도 제가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비슷한 유사한 팔자인데 이 사람이 흘러온 이력이나 현재 처한 상황이나 대세운에 관여하는 작용하는 간섭하는 인자들을 보면 꼭 그렇게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뭐 칼로 물베듯이 딱딱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전 이런 걸 보고 명리의 불확정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해보시는 분이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신왕신약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지는 팔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실이 많아요. 그래서 육효도 이제 그런 영역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변이거든요. 똑같이. 예, 통변. 그러니까 상을 내가 이 현재의 지금 시간의 상을 내가 만약에 스틸 사진으로 하나를 찍은 거예요.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취상을 내가 한 거지. 그럼 이거를 내가 해독해내는 거예요. 판독해내는 거예요. 사주명리라고 하는 거는 이 팔자의 8글자의 구성을 가지고 이걸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 상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내가 변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관하고 운용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짧은 현재의 당면한 상황. 이게 변화는 계속 있는 거니까. 같은 사계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봄에 내가 한 컷을 찍는 거하고 가을에 한 컷을 찍는 거하고 그렇죠? 겨울에 한 컷을 찍는 거하고 어때요? 다르겠죠. 근데 그 흐름 자체는 1년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 경계 밖에 범위 밖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육효의 이런 상 하나의 이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동양 역술 체계들이 다 상 공부, 상 노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여하이 얼마만큼 잘 판별을 해내느냐, 그거를 잘 해독을 해내느냐, 잘 해석을 해내느냐, 그거는 또 나의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역량이고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점칠 때의 어떤 자세, 마음가짐, 뭐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우리 이런 선배들이 다 이렇게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얘기를 해놓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좀 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훨씬 더 효용도나 활용성이 좀 높아지겠다. 여기에 이제 그 피흉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운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리의 틀에서 정해진 이런 부분이 나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운을 좀 개변하는, 개척하는, 뭔가 좀 감내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너무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오행으로 뭘 입어라, 무슨 색깔을 입어라, 어디 앉아라, 이런 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사를 갈 때는 반환방위로 가라. 잠잘 때 반환방위에 두 침을 두고 자라. 응? 그럼 반환방위 안 되는 사람은 서로 거꾸로 자야 되나? 부부간에? 하나는 다리 보고 자야 되나? 아니면 반환방이면 계속 이사할 때마다 반환방이 저쪽 해묘미띠 같으면 저쪽 동남방이 손방이 반환방인데 어디 정돈지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서는 더 이사 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육회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에 가면 이거를 전생의 업이라든지 이 가문의 내력이라든지 적덕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고전의 고서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 사례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학에 의해서 판별되고 판독되는 이런 성향도 있지만 그게 운명 결정론은 아니라는 얘기야. 항상 이렇게 상호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이제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불안정한 이런 시기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사례들 같은 걸 보면 요즘 상황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예전에 훨씬 더 이런 수화풍 삼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빈번하고 질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망을 가지고도 출연을 하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전란 같은 경우, 홍수, 뭐 이렇게 자연재해, 지진 이런 거에서도 그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상을 보고 이제 피할 수 있는 방책이나 방안들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을 보고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뭐 참으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 하세요. 있는 것만 좀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에 어프로치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길하고 이렇게 복을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땡큐지 있으면. 근데 우리가 어떤 변화의 흐름의 속성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육효에서도 어떤 터치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이제 구성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그 취기법이라고 해서 이건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개발된 방식들인데, 실제 그 기운에 의해서 내 운명을 이렇게 개변하고 개선하고 변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즘 보면 과거에는 그게 음택풍수가 있었고, 묘자리 조상 묘자리 잘 쓴다. 또 요즘 게 양택풍수로 돼가지고 어때요? 사실은 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경치 좋고 풍경 좋고 이런 데가 살기 좋잖아요. 그런 데 살면 사람 마음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힘도 나고 이러겠지, 그렇죠? 습하고 어둡고 막 저지되고 침침하고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이 기운도 다운되고 어디 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활력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소요소에 그런 체계들마다 있어요. 있어서 구성에는 그런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학문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 해결해주고 이렇게 좀 뭔가 해소해줄 수 있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분이 그 자월의 임수일간이어서 양인격의 칠사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연히 무토를 쓰니까 3년이었대요. 천간지지로 비겁 들어오고 식상 뜨니까 관이 무토가 흔들리겠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계묘년은 어때요? 무토를 겁재 양인이 와가지고 합거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구조는 합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양인격은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지지로는 상관 기운이 좋은, 상관 에너지가 오니까 위아래로 계묘라고 하는 간지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건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묻더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개운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장 생활 공직에 계시니까 닭 인형을 몇 마리 구해가지고 그 컴퓨터 앞에다 좀 놓으시라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치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지지에 편인 인성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묘가 들어오면 신하고는 암합을 하니까 이게 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유를 쓰면 원국엔 없고, 유라고 하는 걸 뭔가를 내가 대안으로 쓰면 그렇지, 묘가 잘 못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궁리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닭고기 먹는. 닭고기도 괜찮지. 아니, 그러니까 어설피 어디 가서 뭐 비싼 돈 주고 부적 쓰고 뭐 하고 이러느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팔자에 맞게 또 이렇게 또 이런 그 괴상에서도 그런 형태들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요즘 뭐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닭 그림, 닭, 뭐 사고금 쓰니까 닭 4마리,
내 말이 출력해가지고 닭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묘가 어디서 들어와요? 동쪽에 들어오니까 동쪽에다가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응용인 거예요.